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마지막 부분이 이제 풀이의 급수에 대한 이제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수학적인 계산보다는 전체적인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풀이의 급수라는 거를 여기 이렇게 써놨죠. 풀이의 급수라고 하는 것은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풀이의 급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장에서 이제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배울 건데 풀이의 급수에서 가정하는 신호와 그리고 풀이의 변환에서 가정하는 신호의 이제 정의가 조금 달라요. 자, 그 부분만 다른 거지 그 나머지 부분은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풀이의 급수는 모든 주기함수라는 거를 가정을 했어요. 자, 주기함수가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그 입력된 주기함수를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어떤 성분으로 바꾸는데 그때 그 신호를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은 이거예요. 주기함수가 있어요. 자, 어떤 신호가 있는데 이 신호를 이제 사인과 코사인의 뭐 어떤 뭐 컨비네이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서 이제 우리가 분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를 쪼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에는 이제 여러 개의 성분이 들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가정 안에 깔려 있던 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하모니컬 릴레이티드 시그널이라는 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신호들이 하모니를 이루고 있을 때 그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신호들의 합으로서 어떤 신호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또 하나의 가정이고, 그 중에서 이제 주기함수를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풀이의 급수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XT라고 하는 어떤 신호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신호의 자, 0차 고조파, 다시 말하면 이게 그러니까 DC 바이어스예요. DC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뭐 여기에 n이 이제 1부터 이제 뭐 무한대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뭐 1차, 2차, 3차에 해당하는 그런 값들이 여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풀이의 급수. 그리고 이제 풀이의 적분이 있는데 풀이의 적분은 이제 풀이의 급수의 이제 확장의 개념인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확장을 하냐면, 자, 주기 함수에서만 우리가 풀이의 급수를 쓸 수 있다고 했었는데 풀이의 적분에서는 주기 함수가 아닌 함수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풀이의 적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풀이의 변환과 풀이의 급수의 차이가 돼요. 그래서 자, 주기 함수가 아닌 함수도 자, 사인과 코사인의 연속적인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그 형태가 여기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쓰여지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4장에서 다룰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풀이의 적분을 하고 나면 이제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하는 건데, 자,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실공간이 있죠. 실공간이라는 게 뭐 이렇게 시간 공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지 도메인도 우리가 실제 공간으로 볼 수 있어요. 영상이 존재하는 이미지 도메인도 이제 실공간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는 시노미 시스템에서는 2차원이 아니라 1차원 공간을 다뤄요. 그러니까 시간축이 있는 1차원 공간을 다루는데 그 1차원 공간을 우리가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을 우리가 실공간으로 본다면 그 실공간에서의 신호를 자, 주파수 공간에서의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풀이의 변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뭐 뒤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그 표현형은, 그 표현하는 식은 라플라스 변환하고 동일해요. 라플라스 변환에서 우리가 S로 표현했던 그 표현 범위가 있었죠. 이거를 J 오메가로 바꾸게 되면 동일하게 변환이 돼요. 자, 그럼 차이는 뭐냐 하면은 라플라스 변환이 조금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지만 뭐 라플라스가 이제 뭐 프리의 스승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 S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복소수 도메인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얘는 J 오메가니까 허수에서 정의되는 도메인이죠. 자, 그것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물리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뭐 우리가 적어도 배우는 여기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라플라스 변환과 푸리에 변환이 거의 이제 혼용돼서 쓰이는 그런 거를 많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봅시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풀이의 급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풀이의 급수는 자, 기함수, 우함수 여부에 따라서 자, 이분 펑션이냐 아드 펑션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사인 혹은 이제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사인 형태는 우리가 기함수로 보게 되죠. 그리고
코사인 형태는 우리가 우함수를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신호가 기함수 형태의 신호이면 그때는 이제 사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우함수 형태의 신호이면 코사인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궁극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자, 우리가 기함수와 우함수의 합으로 어떤 신호든지 기함수와 우함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1장에서 배웠었죠. 자, 그 얘기가 이제 여기에 쓰이게 돼요. 그래서 보면 일단 먼저 자, 풀이의 사인 급수를 보고 그다음에 풀이의 코사인 급수를 볼게요. 자, 이제 기함수에 대한 표현이고 우함수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풀이의 급수에서는 주기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주기함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 f라고 하는 함수는 주기함수고 g라는 함수도 주기함수의 정의를 만족하는 자, 여기 캐피탈 T가 주기가 되는 주기함수라는 거를 일단 썼어요. 그리고 나서 자, 기함수이기 때문에 나오는 정의 그리고 우함수이기 때문에 나오는 정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자, ft라고 하는 신호를 자, 이와 같이 표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k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고 자, fk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떤 스케일링 팩터 혹은 웨이팅 팩터예요. 자, 사인인데 사인 안에 이제 주파수가 자, k배만큼의 오메가 제로 t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하모니칼리 릴레이티드 된 신호인 거죠. k 값이 오메가 제로를 이제 배수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오메가 제로를 공유하고 있고 그거에 k배만큼 된 프리퀀시들이 존재하는 하모니칼리 릴레이티드 신호예요. 자, 그런데 자, 사인이 붙어 있는 거고 이때 오메가 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자, 여기 있는 요 fk라고 하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fk.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gk라는 거를 그러니까 구해야 돼요. 그리고 자, 이제 여기 있는 이거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얘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돼요.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k 오메가 제로 t가 있고, 뭐 k가 여기서 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변화가 있어서 얘까지 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얘는 이미 정해진 값이,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가 정해진 순간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정해진 것이 있는 거고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얘예요. fk 그다음에 gk라고 하는 것. 자, 어떤 특정 주파수가 있어요. k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주파수가 있는데 그 주파수 성분이 얼마만큼의 진폭 혹은 웨이팅을 가지고 이 신호 안에 들어가 있냐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이제 뭐 이런 신호가 있고 뭐 이런 신호를 분해했을 때 이와 같은 뭐 신호와 이런 신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에 대한 웨이팅 팩터가 뭐 A라고 하면 뭐 얘에 대한 웨이팅 팩터가 B가 되면 자, 이와 같은 주파수를 갖는 그리고 이와 같은 주파수를 갖는다라는 것은 오메가 제로가 정해져 있으면 그것의 배수가 되는 위치에서 주파수를 갖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거고 그리고 기함수인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사인 형태로 쓸 거고 우함수인 경우는 코사인 형태로 쓸 거예요. 그럼 이미 이게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것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딴 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FK 혹은 GK라는 것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뒤쪽에 보면은 적분을 통해서 구하는, 그러니까 인테그랄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 교재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자는 건데,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FT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GT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주의해야 될 거, 자, 우함수의 경우에는 0부터 시작해요. 자, 기함수의 경우에는 얘가 항상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0일 땐 0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우리가 더하나 마나 해서 넣지 않은 거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0도 포함시켜요. 그래서 하나가 더 들어가게 돼요. 지금 이제 우함수인 경우에. 그래서 보면은 모든 함수는 우리가 기함수와 우함수의 합으로 표현 가능하다라는 걸 배웠고 그래서 이제 기함수의 형태인 사인 풀이의 급수와 우함수의 형태인 코사인 풀이의 급수를 더하게 되면 자, 그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복소 풀이의 급수로 표현할 수 있죠. 오일러 공식이라는 게 결국은 익스포넨셜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서 표현하는 그러니까 삼각함수와 그 복소 아니요 삼각함수와 그 익스포넨셜 함수 간의 어떤 관계식이죠. 자, 그 관계식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자, 기함수와 우함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많이 다루게 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형태의 복소 지수 함수의 형태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복소수와 이제 뭐 사인 혹은 코사인 형태에 대한 것을 많이 다뤘었죠. 그러니까 변환하는 것 관련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새롭게 배워야 될 거는 이 fk 혹은 gk를 구하는 것, 혹은 이것을 합한 뒤에서 이제 h라고 표현할 건데, 자, hk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ft라고 하는 임의의 신호예요. 이 임의의 신호는 우리가 앞에서 다루어 봤듯이 우함수와 기함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걸 잘 생각하면 이게 이븐 펑션에 대한 표현이에요. ft라는 임의의 신호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이븐 펑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아드 펑션으로 만들 때는 자, 이와 같이 한다라고 우리가 1장에서 배웠었어요. 그러면 이런 이븐 펑션과 아드 펑션이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사인 프리의 급수와 코사인 프리의 급수를 대입해주면 돼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지금 ht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이 ht를 우함수와 기함수의 합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k가 1부터 시작할 때 무한대까지 갔을 때 이제 사인 프리의 급수를 써줬고 0부터 시작했을 때 무한대까지의 구간에서 자, 코사인 프리의 급수를 써줬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거를 우리가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사인과 코사인을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거. 여기 안에 있는 요거가 결국은 사인의 익스포넨셜을 이용한 표현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코사인의 익스포넨셜을 이용한 지수함수를 이용한 표현 방법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를 하는데, 자, 이거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여기만 k 이퀄 0이 있으니까 그거를 따로 밖으로 뺐어요. 자, k 이퀄 0을 대입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성분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1로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G0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G0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아까 A0라고 했었던 DC 바이어스 값이에요. 자, DC 바이어스 값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는 자, 2분의 1을 묶어줬을 때 이와 같은 형태로 풀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K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를 지금 여기 자, HK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H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K 오메가 제로 T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 형태 많이 봤죠? 어떤 웨이팅 팩터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K 오메가 제로 T인데 이게 J 오메가 제로를 우리가 S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그런 익숙한 형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웨이팅 팩터 간에는 기함수, 우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F의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FK, 그리고 G의 마이너스 K는 GK라고 하는 것도 성립한다라는 것이 이제 추가로 들어가요. 자, 궁극적으로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여기서 사인 프리의 급수와 이제 코사인 프리의 급수를 이용해서 기함수와 우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로 복소 프리의 급수를 표현할 수 있다. 자, 요 세 개의 식, 사인 프리의 급수의 식, 코사인 프리의 급수의 식,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복소 프리의 급수에 대한 식을 좀 일단은 좀 외우겠어요. 외워야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구할 거는 얘예요. 지금 이거는 자, 다시 얘기하지만 오메가 제로 값이 주어지면 그것에 대한 k는 주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 취급할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만 구하게 되면 자, 이거가 나타내는 게 결국 이 신호의 어떤 특정 프리퀀시, 뭐 오메가 제로 혹은 뭐 이 오메가 제로, 자, 이 성분들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게 앞에 붙어 있는 이 HK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웨이팅 팩터만 정해지면 우리가 신호를 분석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우리가 HT라고 하는 신호가 주어져 있고 그 신호를 이와 같은 주파수 성분들로 나누는 것을 어널시스라고, 그러니까 분석이라고 그래요. 분해하는 거죠. 예, 분석하는 거고 다시 이거를 우리가 HT라고 하는 신호를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합성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분석하는 거를 해볼 거예요.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특정 그 주파수 성분이 이 신호 안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보는 것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게 잘 개념이 잘 안 와닿을 거예요. 주파수 성분이 얼마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주파수 성분이 왜 미리 정해지는지 뭐 그런 게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서 그래서 예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생각해보면 이 과목 이름이 뭐지? BME 시노미 시스템인가? 예. 근데 뭐 전자과랑 똑같은 책을 써요. 근데 BME가 붙었으니까 BME 얘기가 조금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좀 배신감이 없지. 그래서 MRI 데이터를 하나 갖고 왔어요. 자, 뭐 여기 있는 얘기들 뭐 읽어보면 되고 이건 MRI 데이터 아니고 프리퀀시 도메인이 아니고 타임 도메인에서의 어떤 음파예요. 자, 뭐 어떤 게 소리를 녹음했을 때 그 음파를 시간축에 대해서 그려볼 수 있겠죠? 자, 그것이 그려진 것이고, 자, 여기 보면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앰플리튜드, 그러니까 매그니튜드가 있고 여기 타임 도메인이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풀이의 변환을 하게 되면 주파수 성분별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나와요. 그러면 자, 뭐 여기 X축을 프리퀀시 대역이라고 보고 Y축을 앰플리튜드로 보게 된다면 여기 있는 것이 이제 낮은 음역대 혹은 낮은 프리퀀시 성분이고 여기 있는 것이 이제 높은 프리퀀시 성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있는 얘는 내가 앰플리튜드는 얼마인지 잘 몰라요. 모르지만 자,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뭐 방금 배웠던 거에 따르면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의 성분에 이 어떤 특정 웨이팅 팩터 뭐 A라고 하면 A 제로가 곱해진 A 제로면 안 되겠다. A 제로는 우리가 저기 DC 성분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고 A1이라고 하는 웨이팅 팩터가 곱해져 있다라고 봅시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거는 이만큼의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가 이 위치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좌표평면상에서 뭐 XY축을 그렸을 때 뭐 2,3이라는 위치를 좌표평면상에 찍어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별로 생각 깊게 하지 않고도 뭐 대충 뭐 1, 2, 3, 4 찍어서 2,3이라고 이쯤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점을 찍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 눈금 하나씩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지금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쪽으로 갈수록 프리퀀시가 늘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뭐 한 5 오메가 제로의 성분이 있고 거기에 뭐 이만큼의 앰플리튜드가 곱해져 있는 거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거는 뭐 한 10 오메가 제로에 해당하는 주파수 성분이 여기 위치에 위치해야 되는데 그때의 웨이팅 팩터, 매그니튜드가 이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미 이 좌표축이 그려지면서 프리퀀시에 대한 것이 나와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타임 도메인을 얘기하면서 이 타임 도메인에 뭐 시간이 얼마인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오메가 제로라는 것이 혹은 F 제로라고 하는 것이 이미 주어진 값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그 특정 주파수 성분의 값이 얼마나 있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자, 어떤 이런 신호가 있을 때 이 신호를 이제 분석을 할 건데 분해를 할 건데 그 분해했을 때 특정 주파수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것의 첫 번째가 풀이의 급수가 돼요. 그리고 이제 풀이의 변환도 이제 하게 될 건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높은 주파수 형태가 나오게 되고 자, 이제 하나 더 보여줄게요. 자, 이게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뭐 MRI는 아닌데 영상 데이터를 2차원 풀이의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나오는 자, 주파수 공간에서의 데이터예요. 자, 타임 도메인이 주파수 공간이에요. 자, 주파수 공간인데 이제 2차원 주파수 공간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있고 여기 가운데 부분이 자, DC 성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프리퀀시가 높아져요. 아까 봤었던 것처럼 자, 원점에서부터 이쪽으로 갈수록 프리퀀시 높아질 거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프리퀀시 높아지겠죠. 근데 이게 2차원으로 확장됐다고 보면 돼요. X축도 마찬가지로 Y축도 마찬가지로 프리퀀시가 높아지는 성분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특정한 점, 이 점을 잡았을 때 이 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값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리퀀시 값이 정해져 있을 때 거기에 할당되어 있는 웨이팅 팩터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표현, 그리고 이것이 변환되었을 때의 그림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지우고 다시 보면, 자, 여기 있는, 뭐, 완전히 가운데는 아니지만, 요 DC 근처의 값을 뭐 찍어본 거예요. 자, 요 한 점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와 같은 패턴이 나와요. 자, 밝은 데는 뭐 높은 부분, 뭐 낮은 부분,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어떤 웨이브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변화가 있죠. 공간에서의 어떤 이런 출렁임이 있다고 하면 이게 주파수, 주기가 있는 거고 주파수가 정해지겠죠. 근데 비교적 낮은 주파수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위치를 바꿔볼게요. 자, 중심에서부터 조금 더 멀어졌어요. 멀어졌더니 이 웨이브폼이 조금 더 촘촘해졌죠. 촘촘해지게 되면 주파수가 늘어난 거죠. 자, 이 위치에서의 주파수의 값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건데 거기에 웨이팅 팩터가 얼마인지는 그림마다 다른 거지. 자, 우리가 XY 평면을 그러니까 직교 좌표를 그릴 때 뭐 1, 2, 3, 4, 5, X축으로 1, 2, 3, 4, 5, 뭐 Y축으로 1, 2, 3, 4, 5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똑같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와 같은 웨이브폼이라고 하는 것 혹은 프리퀀시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짜여져 있어요. 짜여져 있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웨이팅 팩터가 얼마인지는 구해야 되는 거지. 자, 그거를 잘 이해하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쪽으로 나가면 이와 같은 더 촘촘한 거. 자, 지금 여기서 이거는 뭐가 다르냐면 지금 여기는 이제 가로줄무늬 패턴이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세로줄무늬 패턴이 나와요. 이게 이제 2차원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형태인데 지금 이제 X축과 Y축 상에서 잡게 되면 이렇게 되고 어디 이제 가운데쯤을 잡게 되면 이렇게 X축과 Y축의 뭐 중간 잡게 되면 이렇게 사선 형태로 나와요. 이 패턴은 이제 이 점에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원점으로의 수직으로 그리게 되는 패턴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뭐 지금은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나중에 이제 더 공부하면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다시 보면 지금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 중에 뭐 이렇게 X축상에서 마이너스에 위치해 있는 거, 플러스에 위치해 있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멀리 있는 거, 그다음에 Y축상에서의 여기 있는 거, 그다음에 X축과 Y축이 한 그 중간쯤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웨이브폼을 보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정해지고 이건 정해진 거고 지금 여기 있는 A1, A2, A3, A4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웨이팅 팩터 값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A4만큼의 웨이팅 팩터 혹은 스케일링 팩터 여기에 A2만큼의 스케일링 팩터 그리고 여기에 A3 그리고 여기에 A1만큼의 웨이팅 팩터가 곱해진 결과가 지금 이것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 뇌 MRI 영상이에요. 아까 보면은 제가 얘기했을 때 여기 가운데 부분에 갈수록 뭐 DC 성분이지만 낮은 주파수 성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낮은 주파수 성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가 높은 어떤 성분이라고 보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낮은 주파수 성분이라는 것은 천천히 변해요. 자,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 영상을 봤을 때 천천히 변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어느 부분이 천천히 변하는 부분이냐면 가령 지금 그냥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 내가 이렇게 색칠을 하고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꽉 채워진 그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 안에서 내가 위치를 옮기게 되면 색깔의 변화가 거의 없죠. 인텐시티 변화도 없고 색깔의 변화도 거의 없으면 얘는 거의 그냥 상수 형태의 변화를 가질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약간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변화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는 낮은 주파 성분을 갖는 신호가 될 거고 변화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이건 DC예요. 근데 보세요. 자, 여기 엣지, 그러니까 저 경계선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순간에 이와 같은 어떤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급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 빠른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빠른 변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높은 주파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낮은 주파수 성분들은 주로 어떤 이 내부에 있는 이제 색깔의 변화 혹은 인텐시티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요. 바깥쪽에 위치하는 높은 주파수 성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지금 이 경계를 지나갈 때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게 되고 그때 경계선을 표현하는 그 엣지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높은 주파수 성분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노이즈.
잡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랜덤하게 많이 바뀌는 형태예요. 그래서 노이즈 성분들이 주로 이 바깥쪽에 있는,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 성분을 가져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있는 데이터가 지금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데이터예요. 2차원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데이터예요. 그래서 보면은 가운데 부분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지금 방사형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요. 그랬을 때 가운데 부분만 있을 때 영상이 여기 있고 바깥쪽까지 다 포함했을 때 MRI 영상이 또 보여요. 보면은 자, 처음에 정말 가운데만 보였을 때 이게 뭐 아무것도 못 알아보겠는 게 아니라 대충 뭐 이렇게 동그란 뭐가 있는 거는 보여요. 조금 이따 보면은 나올 거예요. 자, 뭔가 있다라는 건 보이죠. 근데 세밀하게 보이진 않지. 그 세밀하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그 바운더리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는 거고, 그 바운더리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여기 바깥쪽에 있는 하이 프리퀀시 텀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 하나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타임 도메인과 주파수 도메인이 1대1 대칭은, 그러니까 1대1 매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뭐 1차원의 타임 도메인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T라는 도메인이 있고, 여기에 뭐 오메가 제로에 대한 뭐 프리퀀시 도메인이 있는데, 여기 한 점이 찍혔다 그래서 여기 한 점만 나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운데 부분만 포함했고 나머지 부분 다 없을 때도 여기 안에 모든 부분에 어떤 인포메이션이 뿌려졌고 그림이 대충 보여요. 그 얘기는 이 바깥쪽 없어도 지금 이 그림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서로 1대1 변환이 아니라 지금 얘가 포함하고 있는 것들 중에 낮은 주파수 성분부터 높은 주파수 성분들을 다 분해해서 그 분해된 거를 여기에다가 한 점 한 점의 웨이팅 팩터 값을 지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개념적인 부분만 좀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디테일한 어떤 수학적인 표현 말고, 아, 저래서 우리가 풀이의 급수를 배우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풀이의 급수를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들은 이제 그 어떤 특정 주파수 성분의 웨이팅 팩터만 알게 되는 거고, 그 웨이팅 팩터가 의미하는 게 결국은 특정 주파수 성분이 얼마나 그 실공간,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 혹은 그러니까 이미지 도메인 상에서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를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풀이의 급수랑 이제 풀이의 변환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수학적으로 풀려다 보니까 뭐 적분 나오고 뭐 익스포넨셜 나오고 등비급수 합 나오고 뭐 지금 여기 뭐 서메이션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학적으로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거는 뭐 계속 얘기하지만 나중에 이제 컴퓨터가 다 해줄 거예요. 지금도 이미 컴퓨터가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아직은 배우는 학생이어서 계산하는 방법도 좀 알아야겠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개념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학 그 문제 푸는 스킬과 관련해서는 이제 연습을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자, 교재에 나오는 얘기이고요. 자, 프리 시리즈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 전제가 이거예요. 주기 신호예요. 주기 신호를, 자, 어떤 것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우리가 쓸 수 있대요. 표현할 수 있대요. 그 주기 신호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냐? 자, harmonically related 된 베이직 시그널, 기본 신호들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harmonically related 됐다는 게 이제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기본 주파수를 서로 공유하는 혹은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로서 하모니를 이루는 신호들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 딱 봤을 때 우리가 배우지 않은 거는 지금 하나도 없죠.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표현만 좀 달리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이제 풀이의 급수의 표현이 총 세 개가 있었어요. 사인 풀이의 급수, 코사인 풀이의 급수, 그다음에 복소 풀이의 급수인데, 자, 복소 풀이의 급수가 나와요. 자,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복소수를 바로 이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복소수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우리가 무함수와 기함수의 합으로 모든 신호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LTI 시스템을 우리가 가정했고, 지금 여기서는 컨티뉴스 타임이 먼저 나오고 뒤에서 디스크리트 타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컨티뉴스 타임에서의 지금 LTI 시스템을 가정하고, 자, LTI 시스템이 주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그 LTI 시스템은 임펄스 그러니까
HT,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폰스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나타낼 수 있고 신호를 우리가 컨버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신호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LTI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LTI 시스템이니까 자,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형태의 자, 복소수 형태로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신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신호는 델타 T라는 것을 가장 쉬운 신호로 여겼었죠. 근데 이제 이거는 복소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복소수이면서 가장 간략한 신호, 그러니까 베이직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을 자, 이와가 쓸 수 있겠죠. 익스포넨셜의 ST 혹은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를 우리가 가장 간단한 인풋으로 봐요. 가정을 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S 대신에 J 오메가를 넣으면 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ST 혹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자, 익스포넨셜 ST를 대입해서 이제 풀어주게 되면 그것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되는 거고요. S 도메인으로의 치환이 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되는 거고 지금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를 넣고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다음 장에서 배우게 될 푸리에 트랜스폼이 돼요. 그 표현 형태는 유사해요. 자, 그래서 자, 임펄스 응답 HT가 있어요. 자, HT가 주어졌고 우리가 LTI 시스템을 HT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HT가 주어졌고 거기에 입력 신호가 익스포넨셜 ST 혹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XT라는 입력 신호 대신에 이게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컨버루션을 이용해서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이 아웃풋 YT를 정의할 수 있었죠. 그렇죠? 지금 HT가 주어졌고 이제 YT를 구하고자 할 때 컨버루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웃풋 신호를 정했어요. 그래서 YT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임펄스 펑션, 임펄스 리스폰스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입력 신호를 자, T-타우의 형태로 넣을 수 있죠. 물론 이제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얘네 둘의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을 HT-타우 대신에 아니, X의 T-타우 대신에 지금 위에 있는 익스포넨셜 ST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XT를 익스포넨셜 ST의 형태로 표현했으니까 T 대신에 T-타우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익스포넨셜의 S 곱하기 T-타우의 형태가 돼요. 자, 오른쪽은 다른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X의 T-타우 대신에 여기 있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T 대신에 T-타우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리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것이 이제 뭐 뒤에서 또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왼쪽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오른쪽은 푸리에 트랜스폼의 형태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더 가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구했었던, 마지막에 구했었던 식이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익스포넨셜 S의 T-타우를 혹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타우를 익스포넨셜 형태니까 그 지수를 나눠 쓸 수 있죠. 그렇죠? 그거를 나눠 쓴 게 이래요. 자, 익스포넨셜의 S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 타우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는 거죠.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자 타우에 해당하는 것만 남겨두고 타우의 함수인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밖으로 뺐어요. 타우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ST를 밖으로 뺐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 여기 있는 얘를 HS라고 지금 보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H 타우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 타우라고 하는 것. 자,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뭐 작년에 또 배웠었고 공업서고에서도 배웠었던 라플라스 트랜스폼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H 타우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니까 HS로 우리가 보겠다는 거예요. 요것이 지금.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거를 HS로 써주게 되면 자, YT라고 하는 것은 HS, 그러니까 임펄스 펑션의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폰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인 HS의 자, 우리가 앞에서 가정했었던 기본 신호라고 하는 익스포넨셜 ST를 곱한 것이
자, yt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hs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에 뭐 회로에서 배웠었던 얘기를 조금 빌려서 하게 되면 전달 함수의 개념이 되겠죠. 자, 전달 함수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구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hs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을 나타내는, 근데 그 시스템을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나타내는 전달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마이너스 타우를 보도록 합시다. 그럼 얘는 다시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타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타우만 안쪽에 남기고, 그 인테그랄 안쪽에 남기고 나머지는 밖으로 뺄 거예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가 나오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죠.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푸리에 트랜스폼의 형태예요. 여기 안에 있는 요거가. 자,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이에요. 자, 앞에 왼쪽에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여기 S 자리에 J J 오메가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S 자리에 J 오메가가 들어가게 되면 자, 푸리에 트랜스폼이 된다. 연속 시간에서의. 자,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이 여기 나왔고, 자, 이것을 우리가 H 오브 J 오메가라고 정의를 했어요. 임펄스 리스폰스 HT에 대한 푸리의 변환을 한 결과가 H 오브 J 오메가예요. 그리고 자, 지금 여기에 이거 대신에 H 오브 J 오메가를 써주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게 되죠. 정리가 되게 되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 혹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전달 함수, 그러니까 시스템을 나타내는 주파수 도메인상에서의 시스템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전달 함수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달 함수와 자, 어떤 입력 신호들 간의 곱을 나타내게 되면 자, yt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 원래 우리가 컨볼루션을 시작했죠. 그렇죠? 컨볼루션을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컨볼루션이 아닌 어떤 곱의 형태로 나왔어요. 자, 이게 우리가 푸리에 변환 혹은 라플라스 변환을 도입하게 되었을 때 가지는 이점이죠. 계산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컨볼루션이 없어져요. 그렇죠? 컨볼루션을 계산했던 거를 컨볼루션이 아닌 그냥 곱의 형태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게 또 이제 계산을 쉽게 만드는 장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복잡하긴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열심히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자, XT라고 하는 입력 신호를 우리가 이와 같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형태로 쓸 수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 어떤 특정 신호는 우리가 자, 정연파의 뭐 어떤 기본이 되는 정연파의 그 오메가의 뭐 배수가 되는 형태들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었더니 자, 사인 프리의 급수와 코사인 프리의 급수의 합으로서 이제 그 복소 프리의 급수를 만들 수 있었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 복소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나타낸 거고 여기 있는 이 S1, S2, S3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모니컬 릴레이티드 되어 있는 그 신호의 프리퀀시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좋겠어요. 자, S 대신에 여기에 이제 나중에 J 오메가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럼 오메가가 포함된 식이에요. 그렇죠? 그거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는 거고 자, 거기에 A1, A2, A3라고 하는 웨이팅 팩터가 곱해져 있다라고 봅시다. 자, 어떤 특정 프리퀀시가 A1만큼 강조되어 있고 특정 프리퀀시가 A2만큼 강조되어 있고 또 다른 프리퀀시가 A3만큼 강조되어 있는 것에 합해진 신호가 XT예요. 자, XT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주파수 성분별로 표현했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YT를 구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자, YT를 어떻게 구했었냐면 저기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하게 되면 자, HS의 XT로 표현했었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자, XT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여기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YT를 구하려면 우리가 물론 이제 여기서 구하진 않았지만 구했다라고 가정하면 자, 여기 있는 이 전달함수 HS를 각각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따라서 그래서 보면 자 HS1이 곱해졌어요. HS2가 곱해졌고 HS3가 곱해졌어요. 이해되세요? 자, 뭐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성립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인데 조금 더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뭐 K라고 하는 뭐 변수를 설정해서 시그마의 뭐 AK 곱하기 익스포넨셜 SKT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결과는 여기 이게 하나 더 들어간 형태로 표현해주면 그게 YT가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것을 시그마의 AK 익스포넨셜의 J, K, 오메가, 제로, T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주파수 성분으로 나타낸 S도메인이 아니라 주파수 오메가 축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해주는 형태가 돼요. 자, 그래서 S 자리에 J 오메가만 넣어주면 우리가 그 S도메인 데이터를 그러니까 오메가로 표현되는 프리퀀시 도메인의 데이터로 바꿀 수 있어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너무 빨리 나가고 있나? 질문. 예제 하나만 풀어보고 오늘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YT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니까 XT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지금 YT라고 하는 것이 XT-3을 만드는 거예요. 3만큼 딜레이 시켜주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은. 자, 가정이 어떻게 된 가정이냐면 입력이 XT예요. 근데 이 XT가 들어갔을 때 X의 T-3을 만들어 게 YT래요. 그러니까 3만큼 딜레이 시켜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입력 신호가 주어졌어요. 입력 신호가 익스포 JET라고 주어졌죠. 자, 앞에서는 이제 뭐 ST로 주어졌었는데 여기서는 JET로 주어졌으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하나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냐? 오메가 값을 알 수 있어요. 오메가 값이 얼마냐면 여기 있는 요 2가 오메가예요. 자, 오메가는 2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XT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것을 시스템에 넣어주게 되면 시간축으로 3만큼 딜레이 시켜주는 거니까 YT라고 하는 것이 익스포넨셜의 J2 곱하기 T-3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나눠서 쓸 수 있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6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JET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Y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H of J 오메가의 XT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게 XT라고 하는 것이 익스포넨셜의 JET였어요. 여기서 그러면 H of J 오메가의 자, 익스포넨셜의 JET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6 곱하기 익스포넨셜 JET예요. 그러면 얘 없어지고 나면 남는 거 H of J 오메가라고 하는 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6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전달함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전달함수를 이렇게 구하는 게 사실 원칙은 아니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자, 방법이 하나 더 있죠. 뭐예요? 푸리에 트랜스폼 혹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근데 궁금한 게 앞에서 이제 봤던 식이 잘 기억이 나면 다행인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은 얘가 왜 나왔을까가 갑자기 뜬금없죠. 델타의 타우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왜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이거가 H 타우예요. 임펄스 응답이에요. 자, 임펄스 응답이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게 뭐냐면 자, 여기 HS라고 나왔네. 위에는 또 J고 밑에는 S로 정리했군요, 제가. 여기는 S로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 S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J 오메가로 정리하게 되면 S 대신에 J 오메가가 들어가면 되고 지금 얘는 지금 J 오메가로 정리한 거라서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HS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어떻게 정했었냐면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H 타우의 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 타우, D 타우로 정했어요. 임펄스 응답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혹은 임펄스 응답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HS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임펄스 응답이죠. 자, 임펄스 응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입력이 델타로 들어갔을 때의 출력이에요. 자, 여기 지금 XT를 넣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XT 대신에 자, XT를 넣었을 때 YT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XT 대신에 델타 T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T 대신에 델타 T를 넣게 되면 그게 HT가 되는 건데 자, 3만큼 딜레이 시켜주는 시스템이니까 델타 펑션도 3만큼 딜레이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로서 이게 임펄스 응답으로서 나온 게 델타의 타우 마이너스 3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 타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공식에 의해서 나온 거고 자, 이 조건 굉장히 쉬운 조건이죠. 그렇죠? 우리가 샘플링 시어렘이라는 그러니까 샘플링 프로퍼티라는 걸 쓸 수 있었어요. 자, 이 델타 함수가 의미 값을 가지니 딱 한 점이잖아요. 타우 이퀄 3. 그때만 값이 나요. 그래서 여기 좀 복잡하니까 자, 얘가 1의 값을 가지는 물론 여기서는 이제 무한대 값을 가지는데 넓이가 1의 값을 가지는 그 구간이 타우 이퀄 3이 되는 거고 그 타우 이퀄 3에서의 값이 나오는 거니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s가 hs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hs를 구하는 방법 뭐 전달함수라는 것을 혹은 트랜스퍼 펑션이라는 것을 구하는 방법이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더 옳은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의에 입각한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임펄스 응답을 푸레 트랜스폼 혹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전달 함수를 구하게 되는 방법이다라는 거. 자, 이거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